뉴욕의 한복판 한 아파트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지내온 쌍둥이 형제가 발견됐습니다.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?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잃어버린 10년,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아이들의 삶에서 10년이란 시간을 통째로 드러낸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질문에서부터 이 사건의 가장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.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그 상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. 실제 나이는 14살인데 겉으로 보기엔 겨우 8살짜리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. 게다가 몸무게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. 자, 그럼 이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 바로 작년 10월의 일입니다. 사실 이웃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신고를 했어요. 뭔가 이상하다고. 근데 당국이 찾아갈 때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. 그런데 작년 10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어머니가 스스로 문을 연 거예요. 1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그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안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. 몸무게가 23.5kg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14살 남자아이 평균 몸무게가 52kg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절반도 안 되는 정말 앙상한 모습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저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도대체 왜 엄마가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?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수사관들은 이걸 그냥 아이를 내버려둔 그런 단순한 방임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.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크는 걸 원치 않았던 어머니의 어떤 병적인 욕망, 거의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 이 비극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영원한 젊음을 보존하겠다면서요. 실제로 한 이웃이 뉴욕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어요. 그 엄마는 아이들이 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. 영원히 아기인 채로 있길 바랐던 것 같아요. 와,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. 이게 바로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동기였던 겁니다. 아파트 안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면 이 추측이 더 확실해져요. 유아용 시리얼, 젖병, 기저귀, 아기들 장난감 이런 것들만 가득했던 거예요. 정작 14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이나 책, 컴퓨터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. 정말 시간이 갓난아기 때 멈춰버린 거죠.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숨겨진 비극의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2살 때, 그리고 4살 때쯤부터 감금이 시작된 걸로 보여요.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웃들이 처음 신고한 게 무려 9년 전이라는 겁니다. 2017년엔 엄마가 시에다 가짜 홈스쿨링 서류까지 냈고요. 그리고 작년 10월에야 아이들이 구조된 거죠. 그러니까 보세요. 구할 수 있는 신호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. 이 비극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. 쌍둥이 중 한 명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그 어떤 제대로 된 치료나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. 정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차단된 채로 방치됐던 거죠. 아니, 이웃들이 9년 전에 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게 됩니다. 우리 사회 시스템이 왜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. 주변에서 애들은 왜 안 보여요?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.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있어요. 건물 경비원도 이 말을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연도 정말 기구합니다. 알고 보니 이 아버지 역시 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. 집에서 쫓겨나서 차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결국 아버지마저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럼 이제 남은 건 사회 시스템뿐인데 과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을까요? 이게 바로 시스템이 실패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9년 전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국 ACS가 출동했어요. 아파트까지 갔죠. 근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. 그러자 ACS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. 왜냐?
안에 있는 아이가 당장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어요.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. 더 이상의 후속 조치는 없었죠. 바로 이 한 번의 외면이 아이들을 또 몇 년간 지옥 속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현재 어머니는 아동학대, 폭행 등등 총 13개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하지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. 놀랍게도 보석금 2만 5천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내고 지금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아이들은요? 다행히 아이들은 병원에서 석 달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지금은 주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건 정말 긴 여정이 되겠죠.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.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렇게 굳게 닫힌 문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때 과연 그 문을 열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 이웃일까요? 아니면 시스템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